일단 오늘 바삭 두부탕이니까. 네, 제가 두부를 챙길게요. 예. 네. 사용했던 두부를 쓰고. 네. 채소를 넣어야 되는데요. 예. 무, 대파, 네. 양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투리 채소를요. 네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무가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하고 더 맛있겠죠? 그렇죠. 자. 네. 자, 선생님, 그럼 밑국물 재료들이 다 왔으니까 네. 냄비에 넣고 한번 끓여볼까요?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요? 구워야 돼요. 아니, 지금 밑국물 내는데 지금 재료들을 굽는다고요? 네, 채소를 석쇠에다 구울 거예요. 오, 굽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이게 채소를 굽게 되면 네. 훨씬 더 단맛이 올라오고 오. 육수도 살짝만 끓이더라도 네? 텁텁한 게 없이 금방 육수가 나와요. 오, 새로운데요, 선생님? 반만 이렇게 자르세요. 반만요. 네. 근데 무가 너무 무를 빠른 단시간 내에 네. 육수를 내기 위해서 네. 이게 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육수가 더 시원한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 무가 두꺼워야 두꺼울수록 단맛도 나오고 시원한 거예요. 오. 이렇게 반을 냈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다가 자, 석쇠에 구워요, 선생님? 석쇠에다가 오. 강희 씨는 네. 여기 채소 주세요. 채소. 여기다가 강희 씨는 올려놓으세요. 여기 자. 저는 그냥 집게로 굽겠습니다. 오. 하고 무 하나랑 양파도 네. 하나 올려요? 예, 양파도 그걸 올리세요. 이렇게요? 타지 않게 네. 타지 않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뒤집으세요. 예, 집게로다가 손으로 뒤집으세요. 진짜로 이렇게 한번 굽고 밑국물을 내면 네. 맛도 좋고 좀 더 깊은 맛이 나나요? 훨씬 깊어지고 단맛도 나고 채소의 향이 예. 다 빠지기 때문에 네. 이 겉에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부들이 가스비도 덜 들 거예요. 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바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제 오. 이렇게 네. 판 이대로 벗겨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럼요. 달짝한 맛도 나오고요. 그렇죠? 물은 지금 한 컵 반인데요. 네. 한 컵 반이면 정확하게 그램수로 따지면 300g이에요. 300g. 네. 자, 그러면 한번 다 양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아, 이때 같이 넣어요, 양념을? 그렇죠. 자, 이게 밑국물 양념 같은데요. 어떤 재료가 들어있나요? 자, 잘 보십시오. 요게 청주예요. 청주가 2컵이에요. 2컵 들어가나요? 예, 자, 이게 조금 넣어볼까요? 2컵인데 2컵이면 네. 4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이요. 네. 이게 정확하죠? 네.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요건 한 컵 반이에요. 그럼 요거는 300이에요. 오. 그다음에 진간장, 우리 진간장. 흔히 파는 시판용 간장 있죠? 네. 요것도 한 컵 반을 넣어주세요. 한 컵 반. 네, 그러면 이것도 300g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맛있게 우러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끓여내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10분 정도 끓이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들어가야 할 재료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요? 앞에 보니까 마늘이 있는데요. 자, 마늘하고요. 네. 자, 마늘하고 네. 건고추 있죠? 건고추. 사이좋게 3개씩.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고추는 요거만 따세요, 이렇게. 아, 껍질 여기 꼬다리만. 네. 자, 자. 꼬다리만 따셔가지고요. 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칼로 자를 필요가 없고요. 마른 거라 이거 네. 손으로 한번 뜯어줘요. 네. 한 3등분만 내주세요. 3등분만. 이렇게. 선생님, 마른 고추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매콤한 맛도 나겠네요. 그래서 이게 풋고추를 넣게 되면 네. 풋내가 나는데요. 오. 이게 더 마른 고추를 넣게 되면 네. 매운맛도 나면서 감칠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야. 아, 밑국물에 굉장히 공을 들이시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 밑국물 하나 해놓으시면 네. 잔치국수, 우동국수, 냉소면, 뭐 각종 국수, 어묵 다 해서 드실 수가 있는 그런 만능장이에요. 오. 예. 그리고 옆에 마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늘을 그냥 넣으시게 되면 네. 그 짧은 시간에 우러나오지가 않으니까요. 쏟으세요. 마늘 쏟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칼 놓고 막 치죠? 네. 손 다치니까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다가 예, 상남자 스타일로. 자, 요리 비교하면서 참 손으로 근데 또 깨네요. 자,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눌러주면 다진 마늘 넣으면 육수가 탁해져요. 네. 그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 아, 이거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육수를 한 10분 정도만 낼 거예요. 오. 끓기 시작하면 힘없어서 두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 이거 좀 아니,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원기 보충을 좀 하셔야겠어요. 아, 정말. 자, 여기서 다 되셨죠? 예, 예.
자, 그럼 여기다가 다 넣어주세요. 또 마늘, 네. 다진 마늘 넣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겠어요, 셰프님? 맛이 틀리죠. 네. 마늘을 다져서 넣는 거하고 갈아서 넣는 거하고 이렇게 통으로 넣는 거하고는요. 네. 육수 맛이 틀려요. 자, 이 상태로 이제 10분 정도 끓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육수가 10분 정도 끓이는 동안 네. 저희는 주재료인 네. 두부를 한번 썰어봐야 할 텐데요. 네. 두 가지 종류 두부가 있어요. 강희 씨는 네. 나보다 조금 못하니까 네. 그래도 비슷한 맛은 내야 되잖아요. 네. 흑두부 사왔어요. 흑두부요. 네. 자, 흑두부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거기 좀 깨 들어 있어요. 깨가요. 엄청 고소하죠. 저는 그럼 흑두부를 쓰고요. 선생님은요? 그냥 저는 싸구려 두부 사왔습니다. 그냥 흰 두부를 쓰겠습니다. 자,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개그가 네. 매번 새로워가지고. 자, 자 이렇게 넣으시고 네. 저는 주사위 모양으로 썰을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한번 썰어볼까요? 그러시죠. 이 두부탕이니까 탕에는 약간 길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 두부는요. 네. 부스러지기 쉽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면 안 됩니다. 아시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길쭉하게 이렇게 한번 썰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다 깨져요. 말씀하시자마자 깨졌네요, 선생님. 네, 다 깨집니다. 예. 예. 차라리 넓죽하게 편을 쓸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되니까 깨지죠. 이렇게 하면 깨진다고요, 선생님? 내가 봤을 땐 깨져요. 자, 그러면 여기다 깨지지 않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쫙 펴 놓으세요. 네. 이거를 따시고요. 소금. 소금을 뿌린다고요? 네. 밑간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밑간을 양념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밑간에 양념도 되고요. 네. 소금이 들어가면 네. 조금 더 단단해져요. 아. 그리고 수분도 안에 있는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빠져요. 오. 후추는 한 꼬집 정도만 잡아줘가지고요. 후추도요? 네, 살짝 뿌려놓으세요. 후추도 좀 단단하게 해주나요? 아니죠. 후추가 단단한 소리 난 처음 들어봤어요. 저 오늘부터 말을 안 하려고요. 마지막 날인데 삐졌어요? 아니에요. 셰프님, 네. 이제 맛의 한수가 나와야 될 차례인데요. 그렇죠. 오늘의 맛의 한수 힌트를 주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힌트, 어떤 맛을 내는지.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다고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거예요. 달걀이네. 엄청 고소. 이 두부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셰프님. 달걀이요? 달걀 아니면 네. 약간 의외로 카레가루. 달걀은 아니에요. 어? 달걀도 아니고 카레가루도 아닌데 네? 카레가루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것도 좀 될 거는 그럼요. 같아요. 색도 나고 맛도 좋잖아요. 네.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자, 받아볼게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괜히 아니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달걀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고소한 맛 하나, 둘, 셋. 이거 흑임자 깨예요. 검은 깨. 이거 고소한 맛 나겠네요, 선생님. 당연히 나죠. 자, 이 흑임자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나요? 흑임자에는 네. 거의 이제 그 검은 깨나 그러니까 흰 깨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리고 얘가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소한 맛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이따가 조리법에 보면 네. 그 조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해지죠. 그럼 이 흑임자를 어떻게 요리에 이용할까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흑임자 가루가 이미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까 또 카레 가루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카레 가루 넣어도 될까요, 저는? 불 조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도 잘 어울리죠, 선생님. 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써도 될까요, 선생님? 네. 오, 이렇게. 그럼 저는 카레 가루 한번 뿌려볼게요. 네. 이 강황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아유, 선생님? 아시죠? 내가 자, 골고루 발라주세요. 네. 골고루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 네. 선생님, 근데 네. 선생님께서 또 이 흑임자가 들어가면 더 맛있다고 했잖아요. 네. 카레 가루를 넣고 있는데 욕심도 많아. 저도 흑임자 조금만 넣어도 될까요? 여기도 흑임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조금만 넣어볼게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좀 옮겨놓고 예. 여기 있는 걸로 쓰세요. 이렇게 해서 네. 자. 그것만 넣으실 거죠? 예. 네.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팔팔 끓고 있죠? 네. 이제 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요때요? 예. 지금 이렇게 끓기 시작한 지가 한 5분 정도 됐어요. 센 불에. 네. 그럼 불을 중간 불로 줄이세요. 중간 불로요. 예. 팔팔 끓을 때쯤. 예, 한 5분 정도 끓이고 네. 중간 불로 줄이세요. 그 줄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계속 끓인다고 해서 센 불로 끓인다고 해서 네. 더 이렇게 육수가 진해지지 않아요. 음. 우리가
밥을 할 때도 그렇죠. 네. 밥이 다 되고 나서 불을 끄고 뜸을 들이듯이 맞아요. 똑같아요. 은근한 불에서. 그렇죠. 자, 그럼 5분 더 저희가 은근한 불에서 한번 맛있는 맛을 뽑아보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근데 이걸 튀겨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튀기나요? 그러면 다 이제 얘가 떨어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때 감자 전분 네. 한 두 스푼 정도, 두 큰술 정도 넣고요. 네. 여기다 입혀주세요 다시. 자, 이렇게. 며칠 전에도 저희가 전복가루 또 묻혀봤으니까 제가 또 해볼게요. 네. 잘할 수 있죠? 근데요, 선생님, 네. 저는 이 전분가루가 항상 얇게 묻혀지기 바라는데 네. 오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지금 봐서는 몰라요. 네. 이걸 놔두면 두부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얘가 전분이 안 보여져요. 음. 그때까지 놔둬야 돼요. 아, 그게 얇게 묻히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묻혀놓으면 네.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 하얀 전분이 이렇게 물기가 돼가고 있죠. 네. 그때까지 놔두게 되면 어. 튀겼을 때도 물기도 안 튀고 네. 바삭하죠. 바삭하게. 또 그게 얇게 묻히는 법이죠, 선생님? 네. 이제 전분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딱딱하고 네.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오. 일단 저희가 바싹 두부탕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맛있겠죠, 선생님? 아마 오늘 쓰러질 것 같은데 광희 씨. 정말로요? 네, 이따 내가 부축해 줄게요. 그동안 몇 번 틀어질 뻔했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이거 먹고 내가 3사람 봤어요 쓰러진 거.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분가루도 묻혀봤는데요. 네. 자, 선생님, 저는 아까 냉장고에 보니까 네. 또 다른 재료를 좀 더 넣고 싶더라고요. 그건 취향이에요. 아,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재료를 넣어야겠죠? 아, 제가 보니까 네. 냉장고에 네. 그 맛살하고 네. 브로콜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좋겠네요. 아, 괜찮을까요? 예. 제가 가져올게요. 네. 오, 웬일로 선생님께서 된다고 해주시는지. 아유. 그 게살이라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선생님 네. 또 브로콜리 몸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좋아하는 아 맛있겠다. 네. 맥주 한 잔인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라 네. 이렇게 게살도 넣고요. 그렇죠. 두부랑 잘 어울리잖아요, 선생님. 맛있죠. 부들부들하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몇 개 넣어볼게요. 네. 이것도 전분가루에 묻혀서 네. 튀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3개 정도 네. 묻혀볼게요. 이렇게 탁탁 털어서 이렇게. 네. 그렇죠. 예. 선생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지켜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탈탈 털어서 네. 자, 많이 묻히지 말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그건 전 부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부칠 때. 자, 이렇게 브로콜리에 전분까지 묻혀봤어요. 예. 근데 선생님 옆에 육수가 다 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자, 가볼까요, 그럼?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아, 아까 저희 가다랑이 포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 2개를 주세요. 아, 채는 왜요, 선생님? 여기다 넣게 되면 예.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불 꺼놓고 한 2분 정도 있다 다 걸러도 되는데요. 네.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다랑이 포를 넣어볼게요. 한 10분 정도 저희가 육수를 우려냈죠. 네, 여기서 이렇게 붓고요. 네. 그냥 여기다가 넣고 한 3-4번만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육수가 다 빠진 거예요. 이 가다랑이 포는 이게 끓이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아, 그냥 안 담그시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이제 찌꺼기 다 건져내요. 깔끔하게. 예, 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우선 거기다 담궈 놓으셨다가 네. 저쪽에서 걸러야 되니까 자, 불을 끄겠습니다. 그럼 걸러볼까요, 선생님? 네, 자, 자, 뭐 이 정도 뜨거우면 네.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놔드릴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놓고요. 네. 걸르세요 이제. 냄새 너무 좋지 않아요? 향이, 와, 감칠맛 나는 향이. 우와. 대박입니다. 예. 자, 이렇게. 네. 잠깐 식혀둘까요, 선생님, 그러면? 네, 식혀두는 동안 저희는 됐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튀겨볼까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센 온도에 튀겨버리면 네. 이 깨도 타고 아, 저는 카레가루가. 예, 카레가루가 더 빨리 타거든요. 네. 그럼 쓴맛이 나요.
아, 그럼 안 되죠, 선생님. 그래서 약간 네. 온도가 좀 내려간 다음에 튀기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네. 자, 여기다가 선생님, 네. 좀 튀기는 순서를 뭐부터 튀겨볼까요? 두부부터 튀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두부부터요? 네. 선생님, 네. 이 두부를 튀길 때 네. 가장 좋은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이거는 한 100도에서부터요. 네. 120도까지 불을 은근히 올려주는 게 좋아요. 너무 센 불에서 기름 온도에서 넣게 되면 네. 겉만 타요. 아, 겉만 탄다고요? 그렇죠. 안에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되지 않고요? 네. 선생님, 두부 들어간 다음에 몇 분 정도 튀기면 될까요? 몇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요. 네. 이제 이럴 땐 불을 좀 세게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를. 하나를요? 네.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튀겨야 되고 약간 바삭한 식감이 날 거예요. 오, 자, 보세요. 예. 얼마나 바삭바삭 소리가 납니까? 그러게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놔두게 되면 조금 놔두게 되면 얘가 수분이 또 나와요. 두부에서. 오. 네. 그럼 그때 한번 다시 튀겨주기면 바삭한 튀김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한과 같아요, 한과. 그죠? 예. 아,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도 지금 바삭하게, 이거 보세요. 치즈 스틱처럼, 이거 보세요. 오. 우후, 깨질라 그래. 아니. 저 건져낼게요, 저도, 선생님. 예, 건지세요, 그러면. 아우,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죠, 선생님? 소리는 들려요. 자, 소리만 들려요. 선생님, 예. 그러지 마세요. 오늘 뭐 보면 또 못 볼 텐데 뭐. 예? 집중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그럼 저는 브로콜리랑 딴 거 좀 튀겨볼게요. 네. 요 계산하고 네. 브로콜리는 한 몇 분 정도 튀기면 될까요? 살짝. 살짝만. 예. 다 익은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브로콜리는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오. 그리고 다시 한번 튀겨줘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으세요. 아, 또 튀긴다고요, 선생님? 2번 튀겨야 돼. 튀기면 항상 2번이에요. 오. 자, 자, 그러면 자, 두 번 튀길 때 보세요.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온도도 아까 그런 똑같은 거예요. 한 뭐 100도 정도? 네. 100도 정도의 온도에 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요.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죠? 예. 이게 물이에요. 아, 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두부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오. 이야. 선생님, 이렇게 두부까지 튀기고 네. 육수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제는 바싹 두부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마무리만 하면 되죠. 어떻게 이거 만들면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국자로다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 국자. 네.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3대 1 정도면 네. 제 입에는 3대 1이에요. 오. 근데 조금 간을 좀 짜게 드실 분은 진하게? 네. 1대 2.5대 1. 오. 그러니까 원액 하나에 물 2개 반을 넣으시면 거의 맞을 거고요. 네. 저는 좀 싱겁게 먹기 때문에 원액 하나에 물을 3개를 넣습니다. 네. 이제 이걸 끓여야 돼요. 육수를 한번 끓여볼게요. 자. 그리고 끓는 동안 네. 저희는 세팅을 하면 돼요. 세팅이요? 네. 완성 접시 가져볼게요. 네, 완성 접시. 자, 여기다 이제 강희 씨는 모양 남아서 넣으세요. 저는 네. 제 모양 남아서 넣을게요. 볼게요. 어떻게 넣을까요, 선생님? 저는 바닥에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얘도 남는 거니까 네. 제가 준비해놓은 거 저기 파하고 홍고추하고 쑥갓이 있어요. 아, 여기 들어가야죠, 선생님. 네. 그렇죠. 홍고추도 네. 이렇게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 자, 그래서 네. 육수 같은 거 부을 때는 가운데 붓지 마시고요. 네. 항상 가해로 이렇게 돌려서 하세요. 가위로.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 같이 곁들여 드실 때는 우동사리 있죠? 예. 우동사리 넣어서 같이 드시면 끝판왕이죠. 우와, 선생님. 예. 너무 느낌 있어요. 느낌 있죠? 자, 선생님 향이 네. 정말 따뜻하고 네.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해요. 아, 지금 그 맛으로 표현하자고 하면요. 네. 거의 이제 우동 맛하고도 비슷하면서 네. 잔치국수의 맛도 나면서 식감은 바삭하고 네. 안에는 부드럽고 자, 그러면 한번 빨리 먹어볼까요?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의 요리 완성!
오늘의 요리 바삭 두부탕을 다시 살펴볼까요? 바삭 두부탕은 먼저 대파, 무, 양파를 석쇠에 올려 앞뒤로 살짝 구워줍니다. 냄비에 구운 채소, 물, 청주, 맛술, 간장을 넣어주세요. 잘게 뜯은 건고추, 으깬 마늘을 넣고 센 불에 5분 정도 끓여줍니다. 한 소끔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5분 더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가다랑어포를 넣어 살짝 우려내줍니다. 건더기를 걸러 밑국물 원액을 만든 뒤 한 김 식혀주세요. 두부는 깍둑 썰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한 다음 검은 깨, 전분을 고루 묻혀주세요. 기호에 따라 게맛살, 브로콜리에 전분을 묻혀 같이 튀겨도 좋아요. 120도로 예열된 기름에 두부를 넣어 2차례 튀겨줍니다. 밑국물 원액, 물을 섞은 뒤 살짝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튀긴 두부, 쑥갓, 어슷 썬 홍고추, 채 썬 대파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뜨끈한 밑국물을 부어주면 바삭 두부탕 완성! 오늘의 요리 바삭 두부탕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야, 선생님 지금 네. 바깥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여러 따끈한 음식이 생각이 났는데 네. 따끈한 국물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한번 제 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선생님도 한번 저도- 드셔보시고요. 자, 맛보겠습니다. 이야, 오! 두부의 고소한 맛과 그 흑임자의 고소한 맛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틀리죠. 이야. 그래서 씹는 식감도 너무 재밌는 게 네. 겉에 그 전분 가루가 있어서 그런지 쫀득쫀득하면서 바삭하고 네. 또 흑임자가 씹히면서 톡톡 터지고 너무 재밌고요, 고소하고 네. 안에는 두부가 정말 부드러워요. 네. 어디 입에 맞으세요? 정말 잘 맞고 국물 정말 맛있는데요, 선생님?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네. 국물을 좀 더 진하게 해서 좀 네. 진하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그 육수를 좀만 더 타시면 돼요. 아, 그래도 돼요? 네. 오, 이번에는 제가 광희숙과 한번 예. 먹어볼게요. 카레가루를 넣었죠. 지금도 바삭거려요. 아우. 수고했어요. 어떠세요? 진짜 수고했는데요. 네. 카레 맛 조금만 덜 들어갔으면 완벽한 하모니예요. 솔직하게 카레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약간 네. 짠맛도 나네요. 네, 그죠? 근데 조금만 덜 들어갔으면 그러게요. 이거보다 더 맛있습니다. 아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만들어낸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확실히 그 채소를 구워낸 다음에 미국물을 내서 그런지 네. 깊은 맛도 나고 오래 끓이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죠. 돼지고기 전골 네. 이름 굉장히 생소한데 네. 사실은 전골은 다른 걸로 많이 하는데 돼지고기는 새로워요. 네. 자, 어떤 고기를 사용했나요, 선생님? 기름기가 좋아하시는 분은 삼겹살. 기름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네. 그다음에 기름기가 없고 이렇게 담백한 맛을 드시려면 앞다리살이에요. 오, 이 앞다리살 선생님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네.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또 씹는 저렴하죠. 식감이 좋잖아요. 네네. 요거 앞다리살을 오늘 사용해 볼게요, 그럼. 네. 보통 2mm나 3mm로 썰으시면 네. 적당한 두께예요. 음. 그 불고기를 하실 때는 맨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선생님? 노란 설탕이에요. 노란 설탕이요? 예. 이게 100g입니다. 오, 꽤 들어가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드셔보시면 하나 달지가 않아요. 음. 이걸 먼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할 또 하나 비법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예요. 요거는 액젓인가요, 선생님? 색깔이 액젓 색깔인데?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액젓을 먹으라뇨,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선생님께서. 아, 저도 안 먹으랍니다. 이거 뭔가요, 선생님? 아, 콜라예요. 아, 예. 아, 콜라예요, 선생님? 네, 콜라인데요. 예. 이 설탕과 콜라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요. 네. 이렇게 해놓게 되면 네.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콜라에서는 연육 역할도 하고요. 네. 단맛도 약간 있지만 네. 연육 역할을 하고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하고 먼저 이렇게 재워 놓는 거예요. 요렇게 한 몇 번 정도 재워두면 될까요? 이거는 한 5분이면 돼요. 양념을 먼저 해놓고요. 네. 이제 채소 준비를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재워두는 동안 저희는 네.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네, 미나리,
쪽파. 네, 쪽파 없으면 대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팽이버섯. 네. 이거 세 봉에 1,000원씩 하더라 싸죠. 오. 그다음에 분리표고. 표고버섯. 예. 그다음에 양파. 네. 양파는 네. 양파 있고요. 여기. 네. 그다음에 당근. 네. 그다음에 불린 당면이에요. 자, 그리고 손질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저는 바로 냄비에다 앉힐게요. 아, 그래요? 네, 전골 냄비에다가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으시고 우선 맨 밑에다가요. 네. 당면을 깔아주세요. 맨 밑에다가요. 네, 당면은 이게 마른 것 같아도요. 예. 끓기 시작하면 숨이 그냥 죽어요. 아, 당면이요? 예, 이렇게 쭉 깔아주세요. 네, 이게 미리 불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배추를 준비해 볼게요. 네. 배추는 5cm에서 6cm 길이로 썰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썰어서요. 전골을 담으실 때는 네. 항상 보색. 네. 보색이 뭔지 아시죠? 보색. 예.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나눠서. 맞았나요? 역시 이거 그거 조리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 전문 조리 하셔도 되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듣고. 항상 쪽파를. 들어가는 저 한식에 무슨 채소는요. 네. 거의 다는 아니지만 5cm에서 6cm 길이가 딱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양쪽으로 돌려 담고요. 네. 그다음에 당근을 넣겠습니다. 네. 당근 이 정도면 100g 정도 되겠어요. 네. 이것도 크기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당근이 또 맛도 좋지만 또 영양가도 많아서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골에는 거의 빠지지 않는 식재료죠. 맞아요. 또 색감도 예쁘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옆에다 돌려 담으시고.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이 가족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전골에 있는 그 국물 먹으면서 네.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가성비로 따지면요. 네. 지금 제가 아침에 사올 때 6,200원 줬습니다. 네. 6,200원이면 4인 한 끼 원재료 다 해도 10,000원 가지고 4인 한 끼 드시는 거예요. 네. 양파도 또 썰어서. 네, 그래서 반씩 나눠서요. 네. 전골에 또 양파를. 네, 불고기는 양파죠. 네. 요거 표고버섯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잖아요. 표고버섯은요. 예. 훨씬 더 감칠맛을 내주기 때문에요. 네. 표고버섯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 향이 정말 좋잖아요, 선생님. 끝내주죠. 버섯 중에 왕이죠. 예. 예. 그다음 미나리예요. 네. 미나리도 같은 크기로. 선생님 미나리는 몸에 좋나요? 미나리 좋은 것은 저기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 것 같고요. 예. 광희 씨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알지만 한 번도 어떤 성분이 있나 물어본 거죠. 알면서 저 간 본 거예요. 아니에요, 네. 선생님.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자, 미나리도 향긋하게 넣고요.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다 올려놓고요. 네. 그다음에 볼 하나만 주십시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루는 배가요. 네. 여기 한 150g 정도 되겠습니다. 네. 150g이면 한 컵이 약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2컵. 네. 예. 한 150g 정도 갈은 배예요. 네. 그다음에 갈은 양파도 동량이에요. 다른 양파도요. 네. 요거 새로운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간장하고 과일은 다 분량에 동량에 들어갑니다. 150g입니다. 똑같이. 네. 자, 요건 그다음에 뭔가요? 얘는 청주예요. 네. 청주 넣고요. 넣어주시고요. 얘는 저기 소주예요. 소주. 네, 돼지고기 때문에 아. 좀 강한 소주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누린내를 날리기 위해. 네. 그다음에 후추는 반 작은 큰술 정도 들어가면 돼요. 네. 그다음에 생강은요. 네. 아주 곱게 다져 쓰시든지 아니면 생강즙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얘도 한 반 큰술 정도요. 네. 마늘 2큰술만 넣겠습니다. 넉넉하게요. 네. 그다음에 이건 갈은 깨예요. 네. 깨소금이라고 하죠. 고소하게. 네. 넣으시고 고추장 1큰술. 네.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 재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요게 되게 진해 보이는데 요거 뭐 간장이에요, 뭐예요, 선생님? 요게 캐러멜이에요. 캐러멜이요? 네. 아니 근데 캐러멜을 왜 넣는 거예요, 여기에? 캐러멜이 들어가면 색상도 좀 진해지면서 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느낄 수 있는 단맛을 얘가 눌러줘요. 어. 만약에 캐러멜이 없다고 하시면 집에 없으면. 네, 안 넣으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단맛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카라멜은 웬만한 슈퍼에 가면 병으로 조금씩 다 팔아요. 네. 네, 그래서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한 큰술 정도만. 네. 달달하고 은근하게 단맛이 나겠어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그냥 맹물이 아니고요. 네. 집에 있는 그 물통 같은 데 있죠. 네. 다시마 한 장 그 젖은 수건에 닦으셔가지고 네. 차가운 물을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럼 다시마 물이 이렇게 우러납니다. 다시 보면 우린 물. 네네. 간장과 물의 비율은 1대5. 네. 그럼 간이 딱 맞습니다. 오. 그럼 이게 5개가 들어갑니다. 5개면은 오면은 750ml. 네. 그 예. 정도 들어가면요. 이게 이대로 드시면 싱거워요. 네. 근데 왜 싱거워야 되냐면요. 불고기는 끓이면서 드시거든요. 전골은.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골 육수를 드실 때 다 넣지 마시고 네. 남겨 놓으세요. 조금 남겨놨다가. 졸으면 붓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셔야 육수가 돼요.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양념장에 좀 새로운 것들이 몇 개 들어갔는데 어떤 네. 맛이 날지 이따가 또 한 맛을 봐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설탕과 네. 콜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벌써 고기가 부드러운 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부으세요. 그냥 자, 섞으시면 돼요. 요거 그냥 다 섞으면 되는 건가요? 네, 섞으셔가지고요. 요렇게만 보면 있잖아요, 선생님. 불고기감인지 알겠어요, 불고기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육수가 네. 좀 많아 보이죠? 네. 여기다 붓고 끓이시게 되면 계속 끓이면서 드시기 때문에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전골 냄비에 가서 한번 끓여볼까요? 네, 그러면 이걸 다 붓지 마시고 예. 집에서 드실 때는 고기를 한꺼번에 넣게 되면 네. 오랜 시간 끓이면서 먹게 되면 고기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먼저 들어간 고기는 질겨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중간중간에 계속 오. 추가해서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다 가운데다가 예. 고기를 야. 올려주세요. 간단하죠, 이거? 예. 간단하면서 또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고기를 보기만 했는데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오늘 이거 다 드세요. 예. 네. 자, 이 정도 넣어주시고 네. 푸짐하네요, 그냥. 여기다가 네. 취향에 따라서 나중에 다 끓으면요. 네. 이 버섯은 여기 뒤에만 여기 따주세요. 예. 여기는 이건 버리세요. 네. 이건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다가 취향에 따라서 쑥갓 네. 같은 거 같이 올려서 드시면 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홍고추 네. 홍고추도 이렇게 섞어 네, 놓고요. 이렇게 넣고요. 끓이시면 됩니다. 자, 끓는 동안 네.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것도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만 선생님 아까 네. 무슨 겉절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로 겉절이를 한다고 그랬죠? 아, 저는 지금 한참 제철이에요. 네. 이제 거의 한 12월 말까지 이게 네.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얼갈이 배추예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얼갈이로 이 겉절이를 만든다고요? 아, 그럼요. 오. 얼갈이 겉절이로 이제 만드시는데 네. 옆에 이렇게 대가 큰 잎은 네. 띄어서 된장국 끓여 드시면 되고요. 오늘 이 속잎만. 네, 속잎만 하셔서 네. 뒤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3, 4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 얼갈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선생님. 아, 맛있죠. 자, 이걸 또 겉절이로. 네, 이렇게 놔두시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쫑상추라는 건데요. 네. 쫑상추가 뭐냐면 여기 대 있죠. 네. 이 대를 타고 이게 상추가 쫙 커요. 그럼 이걸 뜯어 먹는 거예요. 한 입씩. 저희가 평소에 먹던 상추인가요? 그럼 이거는? 아니죠. 이게 쫑상추는 이게 잎이 좀 작고요. 예. 그냥 일반 상추는 옆에 쫙 퍼져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겉절이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 이런 채소가 없으면 치커리라든지 쌈 채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채소로. 네. 그래서 이제 한 입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뜯으세요. 자, 요거는. 네. 자. 이렇게 뜯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채소들을 손질해 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 그럼 한번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다 넣으시면 되는데. 네. 자, 제가 계량을 해드릴게요. 이게 간장이에요. 네. 간장 한 큰술입니다. 네, 한 큰술. 얘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네, 맹물 2큰술이에요. 네. 그다음에 얘는 맛술이에요. 네. 이것도 한 큰술. 근데 선생님 보여야 될 게 이제 고춧가루가 안 보이네요. 고춧가루요. 예. 쌈장 없는 제가 겉절이를 만들 거예요. 오. 이 겉절이가 있으면 쌈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양념장이 된장으로 하는 거예요. 된장으로. 네. 요건 뭐예요, 선생님? 요거 올리브 오일인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2큰술이에요.
아, 여기 들어간다고 겉절이? 그럼요. 그러면 윤기도 나고 훨씬 더 고소합니다. 오. 여기는 참기름은 제가 쓰지 않을 거예요. 네.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설탕 1큰술이에요. 설탕 한 큰술.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1큰술. 네. 그다음에 이건 땅콩 가루예요. 고소하겠는데요. 네, 요거 2큰술이에요. 땅콩 가루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시판용 쌈장이에요. 쌈장. 네, 저 시중에서 팔죠? 네. 네, 시판용 쌈장이에요. 요거 2큰술. 수북힌 1큰술이고요. 예. 적당히 2큰술이에요. 오. 자, 여기다 식초 2큰술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고요. 식초 2큰술 넣고요. 네. 깨는 이따 넣으시면 돼요. 깨만 빼놓겠습니다. 야, 일단 겉절이 네. 양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묽어요. 그렇죠. 자, 요거 이제 묻혀봐야 되는데 네, 상추. 이 겉절이는 바로 묻혀 바로 먹는 게 맛있죠. 아, 최고죠. 고기하고 먹으면 쌈장 같이 안 드셔도 됩니다. 아, 오늘 또 고기가 나오니까 전골에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양파도 좀 썰어서 넣어볼게요. 자, 양파 반 개를 넣습니다. 네. 그다음에 쪽파도 쪽파도 넣고요. 네, 쪽파는 그냥 한 3cm, 네. 3cm 두께로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 약간 지금 만들어 놓은 양념은 약간 드레싱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자, 이제 묻힐 겉절이 때 한번 묻혀봐야 될 텐데. 손을 대야 맛있을까요? 선생님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한 드레싱 향이 굉장히 그 된장의 그 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네. 새콤한 향도 나고 드레싱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돼지고기에는 그래도 상큼한 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 양념장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아마 이거 4인 가족에 모자르면 저 양념장 다 넣고 네. 아까 준비해 놓은 채소 다 넣어야 맞아요. 근데 간 싱거우시면 좀 더 넣으시면 되고요. 네. 자, 그거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완성 접시 가져와 볼게요. 네. 네. 겉절이 담아볼게요. 그리고 겉절이 담으실 때도요. 네. 막 누르시면 여기다가 이제 풋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살살 털어서요. 담는 것도 위로 싸세요. 옆으로 딱 이렇게 퍼지지 하지 마시고요. 네. 살살 묻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살. 네. 깨만 잘 뿌리시면 오. 맛있는 된장 겉절이가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입맛 돋우는 상추 겉절이가 완성됐고요. 네. 선생님, 돼지고기 전골 어떻게 네.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막 끓고 있죠? 네. 익은 거예요. 볼까요, 선생님? 고기가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익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밑에 당면 있죠, 여기 당면. 예, 당면 잘 익었네요. 이때부터 막 건져 드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네, 당면부터 건져 드시다가 예. 같이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채소 있죠? 네, 채소도 많고. 예, 채소가 다 올라오죠? 예. 이때부터 당면부터 드시면서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요. 예. 고기는 다 익은 거예요. 향도 너무 좋고. 예. 일단 옮겨볼까요, 그럼 네, 선생님? 그렇게요. 자, 푸짐하게 됐네요. 선생님,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먹어도 되겠어요. 4인 가족이 드셔도 예. 절대 모자르지 않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겠어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고소한 맛을 주시려면요. 예. 솔직히 이 통깨를 갖다 드시게 되면 예. 나중에 그냥 이거는 소화가 그냥 되는 거고요. 네. 넣으시려면 손으로 좀 빠서 이렇게 드시면 오. 고소한 맛이 배가 되니까 이렇게 빠서서 하면 훨씬 더 고소해요. 느낌도 새로운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섞어서 네. 드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글보글 맛있게 푸짐하게 끓인 돼지고기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우!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입맛 돋우는 상추 겉절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 대공개. 양념에 올리브유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양념이 부드럽게 잘 섞이고 반짝반짝 윤기도 더해진다는 사실. 여기에 땅콩가루까지 섞어 살살 버무려주면 고소한 맛이 살아있는 상추 겉절이가 뚝딱. 아삭아삭 씹다 보면 기분까지
상추 겉절이로 입맛 살리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전골과 상추 겉절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돼지고기 전골은 우선 돼지고기에 황설탕, 콜라를 넣어 재워줍니다. 냄비에 불린 당면을 깔아주세요. 배추, 쪽파, 미나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불린 당면 위에 올려줍니다. 당근, 양파는 채 썰고 불린 표고버섯은 어슷하게 썰어 냄비에 담아주세요. 간 배, 간 양파, 간장, 청주, 소주, 후춧가루, 다진 생강, 다진 마늘, 깨소금, 고추장, 캐러멜, 다시마 우린 물을 섞어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재워둔 돼지고기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 가운데에 돼지고기를 넣고 밑국물을 부어줍니다. 팽이버섯, 어슷 썬 홍고추를 올리고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돼지고기 전골 완성! 상추 겉절이는 먼저 얼갈이 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쫑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줍니다. 간장, 물, 맛술, 올리브유, 황설탕, 다진 마늘, 땅콩가루, 쌈장,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쪽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손질한 채소에 양념을 넣어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상추 겉절이 완성!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전골과 상추 겉절이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야, 세상에 선생님. 네. 이 요리 비결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전골을 또 먹게 되네요. 예. 네. 아무튼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 네. 전골 국물 쫙 먹으면 국물 먹고 이 건더기 건져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밥 비벼 먹어서 최고죠. 그렇죠. 네. 자, 선생님. 제가 한번 떠드릴게요. 정말 푸짐한데 선생님께서 한번 퍼주세요. 네, 고기하고요. 네. 고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네. 국물도 좀 있어야 되고 당면. 와. 당면도 좀 있어야 되고요. 예. 제가 일단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맛을 보겠습니다. 와. 야, 선생님. 제가 평소에 달달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생 단맛이 아니라 네. 은은하게 단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전문 표현하면 점잖은 맛이라고. 점잖은 맛. 네. 그 맛이 나고, 끝맛이 또 칼칼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후추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야, 그거 드시면서 예. 이 된장 겉절이, 된장 상추 겉절이하고 한번 드셔보시면 네. 쌈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면하고 뭐 미나리하고 표고버섯하고 고기를 다 같이 먹어볼게요. 아, 맛있게 드시네요. 사실 이 돼지고기가 네. 국물에 들어가고 전골처럼 하면 맛있을까 싶은 거예요. 느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느끼 없고 국물은 오히려 칼칼하고 담백하기까지 해요. 깔끔하고. 근데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요, 선생님. 질겨지지도 않았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먼저 양념을 하기 전에 설탕과 콜라로 재워놨던 게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조화롭고 들어간 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이 각자 채소마다 향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서. 야, 이번에 함께 먹으면 좋을 네. 상추 겉절이 한번 먹어볼 텐데요. 평소에 먹어봤던 그 겉절이 양념하고는 다르게 오일하고 쌈장이 들어갔어요, 선생님. 네. 자, 맛을 볼게요. 쌈장이 들어갔는데 네. 짜지도 않고 선생님 새콤하고 매콤하고 네. 좀 구수한 맛도 나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얼마나 훌륭한 식품인지는 드셔보시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얼갈이는 기본적으로 샐러드 또 채소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고소한 맛도 강하고요. 네. 야, 이거는 굉장히 샐러드 느낌으로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노지 시금치가 나오니까요. 예? 시금치, 날 시금치를 삶지 마시고 네. 시금치를 잘 손질한 다음에
이 양념 소스를 한번 묻혀 드시면 네. 최고예요. 야, 선생님 정말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잘 먹을 거예요. 내일도 맛있는 요리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대 불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서울식 불고기, 네. 그다음에 언양 불고기, 네. 그다음에 광양 불고기. 알기도 많이 알아요, 진짜. 자, 일단 예. 고기값을 봐야 되는데 네. 고기가 네. 얇은 편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이거 3mm 두께입니다. 3mm 두께요. 네. 요렇게 썰어달라면 썰어주나요, 선생님? 저기 정육점 가서 네. 저 3mm 두께로 썰어달라면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거 어느 부위인가요, 선생님? 이거는 체크살 부위예요. 체크살. 네. 체크살 부위인데요. 네. 지금 여기가 맺혀 있는 게 육즙이에요. 아, 여기 송곳으로 맺혀 있는 게요, 네, 지금? 예,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육즙인데요. 네. 이제 보통 분들은 이게 이제 핏물인지 알고 네. 물에다 막 씻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럼 씻으면 안 되나요, 선생님? 네, 이거는 고기는 육즙 맛으로 먹기 때문에 네. 절대 씻지 마세요. 그래도 핏물을 조금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네. 그 패드에다가 밑에 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 이런 약간의 있는 그 육즙물이 그 패드에 다 배입니다. 네, 페이퍼 타월 같은 거를.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정말 좋은 고기를 가져왔어요. 네. 보기에도 육즙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네, 이거는 저 1등급이에요. 근데 네. 꼭 이런 고기를 드실 때 1등급을 안 드셔도 좋아요. 덩어리 고기를 2kg 정도를 사셔가지고 네. 그렇게 랩핑을 해달라 그러세요. 랩핑을 하셔가지고 진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영하 2도 정도 되는 김치 냉장고에다가 20일에서 25일 정도만 놔두면요. 네. 2등급 고기도 1등급 고기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네. 고기도 중요하지만 네. 이 불고기는 양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념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앞에 배가 보이는데요. 네, 배하고요. 이 불고기에는 배가 빠지면 안 되죠. 배를 갈아 넣어야 돼요. 네. 배는 한 3분의 1개 정도 되겠죠? 한 반 개 정도 되나요? 근데 이 배가 네. 불고기 연육 작용을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 아, 연육장용도 도와주고요. 배가 들어가면 고기 먹고 체할 이유가 없어요. 소화를? 예,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이래 들어간 고기를 먹으면요. 고기 먹고 체할 일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고기에 잘 맞는 거는 배다. 예. 배 간 거를 또 넣으시고. 배 넣어주시고요. 항상 고기 할 때는 설탕. 설탕을 먼저다 재워라. 네. 예, 설탕은 지금 요게 2큰술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풀으세요. 자. 그다음에 요게 맛술입니다. 맛술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고기를 이건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말고요. 네, 이건 자르지 마시고요. 이게 구우면 약간 도톰해지거든요. 네. 그때 먹기 좋은 고기를 썰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굽고 난 후에. 네. 그래서 이거를 600g이에요. 네. 오늘 광희 씨 오늘 생일 잔치 한번 하시죠. 야, 손 덕분에 또 네, 네. 광양 불고기를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밑간을 해놓으시게 되면 예. 설탕하고 이제 배에서 연육 효과가 일어나고 네. 설탕이 고기를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광양식 불고기는 설탕과 배로다가 먼저 밑간을 해놓으신 다음에 네. 10분, 15분 정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양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등질에 양념까지 제가 만들게요. 그럴까요? 네, 볼 하나 주세요. 지금 마늘이 마늘 다진 거죠? 네, 다진 마늘 반 큰술입니다.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거는 생강즙이에요. 즙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네, 그래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후추는 한 꼬집 정도. 한 꼬집. 네, 살짝 넣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이라도 참기름. 네, 이렇게 하시고요. 고소하게. 네. 아니 뭐 이렇게 양념이 거창할 줄 알았는데 되게 간단하네요. 한식의 요리는요. 예. 그렇게 뭐 거창하지 않아요. 요건요. 네, 간장입니다. 간장. 자, 3큰술, 4큰술. 네. 4큰술이면 이렇게 지금 양념이 끝난 건데요. 양념이 되게 많지도 않아요, 선생님. 이 고기에 네. 맞는 분량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딱 맞는 분량인데요. 네. 광양 불고기는 국물이 없이 육수가 없이 먹는 예. 네. 그렇다고 너무 바짝은 아니고요. 그렇죠. 오. 그래서 양념을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기가 좀 재워지는 동안 네. 저희는 더덕구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명절 때나 더덕구이를 먹어보곤 하는데 네. 이 더덕구이를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물론 이 더덕이가 이제 까져 있고 손질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 상태로 저희가 어떻게 집에 손질을 해요? 정말 간단한데요. 예. 제가 물을 좀 올려놨거든요. 얘 지금 뭐 뜨거운 물을 끓는 물을 올려놨는데 네. 이렇게 해서 물이 끓죠. 네.
소금을 네. 한 꼬집 정도 살짝 넣어주세요. 끓는 물에다가요. 네,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얘를 담그세요. 더덕을요? 예, 끓는 물에요? 그럼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네. 넣은 후에 한 몇 분 정도요? 길게는 물에 온데 트는데 15초. 예? 짧게는 10초. 아, 짧게? 네. 짧게 건져내면요. 네. 더덕 까기가 아주 좋아요. 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칼로 깎다가 네. 그 더덕 살도 많이 날아가고 네. 또 이렇게 일정치 않게 잘라가지고 먹을 게 많이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15초 정도? 네, 이렇게 진짜 잘 하셔가지고요. 까질까요? 안 까지면 이거 망신이죠. 야, 선생님 아직도 네. 그래 더덕 향은 살아있네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볼게요. 하셔가지고요. 자,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네. 그 뒤에 이거 자르세요. 네. 더덕을 잘라보시면 이게 허옇게 나오죠. 즙이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뮤신이에요. 뮤신. 이게 엄청 끈적끈적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반을 자르세요. 선생님 더덕은 몸에 좋죠. 사포닌 최고죠. 사포니. 네, 최고죠. 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끈적 이게 지금 안에는 차갑잖아요. 예. 예, 겉에만 살짝 익은 거예요. 겉에만 살짝. 네. 그러면 칼을 이쪽으로 잡고요. 네. 벗기듯이 잘 벗겨지네요, 선생님. 이렇게 벗기듯이 이렇게 오, 쭉쭉 그냥. 이렇게 벗기게 되면 살이 그렇게 많이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포슬포슬한 느낌 나야. 그렇죠. 자 이렇게 칼을 잡고요. 또. 예. 이렇게 뜯으면 우와. 예.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필러로 막 벗겨대면 살 다 나가. 살도 다 나가고 이런 느낌도 안 나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 자 근데 이거 선생님 이 더덕 향 네. 정말 좋네요. 끝내주죠. 진짜 잘 벗겨지네요, 네. 선생님. 근데 이렇게 벗겨져서 네. 이 상태로 이제 더덕 구이를 하는 건가요? 네. 이 상태로요? 이 상태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자, 밀대 있으면 좀 주세요. 아, 밀대를 밀대를 이용해서 하나요, 선생님? 오늘은?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요거는 네. 제가 이따 사용할게요. 네. 이걸 세게 두들기면 다 깨져요. 예. 살살 두들긴 다음에요. 이거 살살 문대, 살살. 맞아요. 예, 살살 문대시면 자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여기 결이 참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 예. 양념이 쏙 배면. 그래서 이걸 찢으세요. 이렇게 예. 먹기 좋은 크기 이렇게 찢으시면 돼요. 살살. 예. 너무 뭉개뜨리지 말고. 네. 이 상태에서 홍두깨로다가 미시면 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더덕살이 굉장히 또 부드러운 느낌도 있어요. 선생님 씹는 식감도 좋지만 네. 부들부들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으면 이걸 이제 사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삼이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더덕 요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걸 두 가지로 만들어 드릴게요. 두 가지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두 가지는? 더덕 생채와 더덕 구이. 두 가지 다 더덕으로 만든 요리지만 맛이 네. 조금 다르겠죠? 조금 틀리죠. 자, 여기는 생강즙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생강죽 한 반 큰술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맛술입니다. 네. 맛술도 반 큰술. 참기름. 이것도 반 큰술. 네. 그다음에 설탕은 이제 노란 설탕이에요. 예. 한 큰술. 한 큰술. 네. 그다음에 이건 물엿이에요. 네. 물엿도 한 큰술. 설탕하고 물엿은 따로따로. 네. 그다음에 이건 간장이에요. 네. 간장도 한 큰술. 자, 여기다 고추장. 고추장도 수북히 한 예. 큰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저는 한 두 큰술 정도 넣어볼게요. 고춧가루를. 네. 이렇게. 사실 선생님 이 더덕구이는 네. 이 들어간 양념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또 맛도 좌지우지돼요. 아무리 좋은 더덕이어도. 네. 요거를 에스피를 한 다음에 맛있는 양념이 되는 거죠? 이건요 안 먹어봐도요 예. 황금 비율입니다. 오. 네, 이건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요 네. 레시피대로 한다면. 네. 얘를 먼저 부어줄게요. 일단 광양 불고기를 네. 양념을 고기에 한번 부어줄게요. 네. 근데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지금 상태에서도. 좋죠. 예. 네, 이렇게 광양 불고기는 이렇게 서울식 불고기처럼 물이 많지가 않아요. 물이 없고. 네. 자, 요렇게 잠깐 두고요. 네, 이거 두고요. 여기다가 네. 이거를 부어주세요, 하나를. 더덕을. 네. 더덕은 이게 200g입니다. 네. 200g이니까요. 이걸 다 묻히세요. 양념을요. 네. 근데 여기다가 깨 소금은 네.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네. 깨 소금은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본인 기호에 따라서. 네. 이거 더덕을 무칠 때 꽉꽉 주무르시게 되면 네.
더덕이 다 깨져요. 이건 어떻게 무칠까요, 선생님? 5손가락으로 해서 네. 살살 털어주듯이. 선생님 이대로 그냥 잘 묻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요게 더덕 생채예요. 자. 금세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다가 쪽파만 살짝 올려서 끝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네. 더덕 생채가 완성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종이 포일 있죠? 네. 종이 포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종이로. 네, 종이 포일이나 그냥 네. 집에 있는 포일로 하시면 돼요. 오. 그래서 쫙 펴서 또 구우면 또 구운 대로 또 맛있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고기가. 네. 근데 좀 집에 토치 램프라고 있죠? 예, 예. 이렇게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 구워지면 그걸로 한 번만 더 지져주게 되면 여기서 소위 말하는 불맛이죠. 불맛까지. 네. 야. 선생님, 네. 지금 타지 않고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페이퍼 타올 덕분이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다가 바로 하게 되면 예. 양념이 다 타요. 그래가지고 쓴맛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쓴맛 나면 안 돼요, 선생님. 네. 그리고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약한 불에서 너무 강하지 않은 불에서 네. 이렇게 지금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아우, 그냥 따끈하면서 그 매콤한 네. 향이 쫙 올라오는데. 그죠. 자, 이제 마지막에 깨로 마무리 하나 봐요. 네, 이제 담고서 깨를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깨는 고명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깨는 통깨를 넣을 것 같으면 위에 고명으로 쓰는 거고요. 네. 깨 소금으로 쓸 것 같으면 골고루 배라고 가서 섞는 거고요. 네. 저는 고명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옮겨볼까요? 네. 역시 더덕구이는 정말. 이야. 생채는 또 생채 나름대로 맛있겠지만 더덕구이가 정말 맛있잖아요. 아, 이거 향이요. 예. 향이 예술이에요. 요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지만 어르신분들이 이거 술안주로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이거 거의 아이들도요. 예. 요즘은 뭐 하도 집에서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야, 정말 더덕 향이 향긋한데요. 네. 더덕으로 2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어요. 이 계절의 보약 더덕구이가 완성됐고요. 저희는 이어서 광양불고기 완성시켜-볼게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양념을 넣고 고기를 이렇게 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렇게 팬을 가열을 한 다음에요. 네. 이게 너무 이게 팬이 과열되지 않는 데서 하면요. 고기 육즙이 빠져요. 아, 불이 어느 정도 뜨겁게 올라온 다음에 해야 네. 육즙이 안 빠진다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거를 피세요. 펴서. 이렇게 예. 펴서 올리세요. 이 소리로만으로도 주문입니다. 이 소리 듣고 이제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술 먹으러 나간 남편 예. 바로 들어옵니다. 놀러 나간 아들. 네. 이야. 아니, 평소에 먹던 서울식 불고기랑 좀 달라요. 서울식 불고기는 국물도 있고 네. 고기가 이렇게 크진 않은데 굉장히 넓은데요, 선생님, 고기가. 네, 이렇게 해서요. 잘라서 먹는 게 좋아요. 네. 네, 이걸 다 자르는 것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언제 뒤집어야 되냐면요. 예. 육즙이 맺히죠, 여기. 위쪽으로요. 육즙 맺히죠. 예, 예. 육즙이 맺힐 때 한 번만 딱 뒤집으시면 돼요. 육즙을 맺힐 때 네. 너무 계속 뒤적거리면은 그만큼 고기가 이제 맛이 없어지잖아요.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육즙이 맺힐 때 육즙 막 맺히잖아요, 이제 여기. 네. 이렇게 맺히잖아요. 많이 맺혔어요, 지금 여기. 네. 그래서 그럴 때 한 번만 딱 뒤집으세요. 이야.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우후. 그 사실 이 양념도 네. 중요한 게 네. 불고기 양념에 간이 너무 세버리면 고기의 맛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향만으로도 그 간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네. 여기서 바로 잘라서 구워 드시면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 집에서 직화구이로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불맛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 이제 이게 다 익은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 익은 상태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걸 한다고 해서 집에 그게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물도 없고 네, 그렇죠. 양념이 다 스며 뱄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양념이 또 빠졌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후라이팬에다 바로 드시는 것보다요. 네. 이렇게 한 번만 오. 이렇게 올리셨죠? 그 다음에 선생님. 자, 여기다 놓고 센 불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만 지져주면요. 불맛을. 네. 이야. 이게 정말 깜짝 놀래. 그냥 저기다 해서 먹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하고는요. 아, 그럼 선생님 불맛을 살짝 느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가 뭐 이렇게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예, 뭐 흘러거나 그러지 않죠. 예, 벌써 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이야, 우와. 야, 굉장히 또 새롭네요, 선생님. 또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예. 불맛도 나고, 선생님. 사실 불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탔을 줄 알았거든요. 안 탑니다. 근데 그러지 않네요. 네.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야, 이 정도면. 예? 이야. 자, 이 정도면요. 네. 어느 그 고깃집 가서 비싼 돈 주고 1인분에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드시겠습니까? 아, 집에서 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가위로 자를게요. 저 고기를 다 잘라서 했으면 크기가 다 각자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 구운 다음에 그리고 굽기도 편했을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그렇죠. 예. 통으로 그냥, 그쵸? 네, 야, 무엇보다 큼지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최고죠. 이게 지금 숯불 갈비집에 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갈비집에. 네. 뼈 없는 갈비 있잖아요, 선생님. 네. 정육점에서 한 2만 원어치 고기만 사오시면요. 집에서 3, 4식구 정말 충분히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 그게 더 맛있고요. 이야. 드실 때 혹시 잣가루가 잣이 있으면요. 네? 잣 좀 다져서 쫙 뿌려놓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고급지죠.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이야. 나중에 살짝 이건 뭐 맛하고는 큰 차이 없지만요. 예. 그래도 밥상에다가 여기다 잣가루 올리면 참 멋있죠. 근데 잣가루 없으니까요. 이렇게 소금 살짝 이렇게 빠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네. 자, 이렇게 맛있는 네. 갈비찜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불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광양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영양별미 더덕구이 실패 없이 만드는 비법 대공개. 더덕을 구울 때 팬에 포일을 깔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양념이 타지 않고 더덕이 부드럽게 익는다는 사실. 매콤 쌉싸름한 맛이 일품. 더덕구이로 입맛 돋우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 광양불고기와 더덕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광양불고기는 먼저 배는 강판에 곱게 갈아 배즙을 만들어주세요. 배즙, 황설탕, 맛술을 섞은 뒤 얇게 썬 소고기를 버무려 밑간을 해줍니다. 다진 마늘, 생강즙, 후춧가루, 참기름, 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펼쳐 올려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석쇠에 올려 센 불에 한 번 더 구워줍니다. 불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 깨소금을 뿌려주면 광양불고기 완성! 더덕구이는 우선 끓는 물에 소금, 더덕을 넣어 10초 정도 데쳐줍니다. 데친 더덕은 반으로 길게 잘라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 밀대로 살살 밀어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생강즙, 맛술, 참기름, 황설탕, 물엿, 간장,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손질한 더덕에 양념을 넣어 살살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포일을 깐 뒤 양념한 더덕을 올려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통깨,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더덕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광양불고기와 더덕구이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야, 선생님 오늘은 느낌이 잘 차려진 한정식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일단 광양식 불고기부터 한번 그렇죠. 먹어볼게요. 광양불고기 네. 어떤 맛일지. 지금 제가 먹기 전에 많은 분들이 시식을 좀 하셨나 봐요. 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자기네들이 시식평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좀 한 점 주지 그랬어요. 자, 맛보겠습니다. 네. 이야, 이게 국물 없이 지금 불에서 살짝 구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뻑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간이 세지 않아서 네. 그 어떤 너무 간이 세가지고 짠맛이 나거나 단맛이 심하면 그 고기의 본연의 맛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거 고기 맛이 잘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센 불에서 예? 단시간 내로 조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불고기라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광양 불고기를 못해 먹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그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더덕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일단 생채 더덕구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생채 더덕부터 먹어볼게요. 그럼 밥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요. 예. 아주 좋죠. 제가 더덕을 평소에 워낙을 좋아하는데 자, 야, 더덕이 그냥 쓴맛이 좀 덜하고요. 네. 더덕 특유의 그 향하고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양념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또 양념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자연적으로 먹는 거는요. 예. 양념이 세면 그 양념 맛에 의해서 본연의 맛이 가려지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양념만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선생님. 네. 향긋하고요. 네. 생채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번엔 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구이는 지금 뜨끈한 지금 열기가 올라오는데요. 자, 먹어볼게요. 자, 이 구이는요 생채랑은 다르게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하면서도 이 생채는 아삭거리는 식감이라면 약간 구이는 오독거리는 식감이 나요. 네. 저는 평소에도 구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밥 반찬으로도 그다음에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고요.